최근에 대구를 자주 찾고 계신데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걸까요? 저는 제가 최근에 신당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 만약 신당을 한다면은 그것의 중심 인물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서울의 노원병이라는 제일 험지에 도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신당을 한다고 하면은 예. 아마 대구에서 음. 어떤 승부를 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절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예. 신당 얘기를 바로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 보수 진영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비명계와도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께서 생각하는 신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시대적으로 양당이 지금 과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솔직히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양 후보가 대장동 갖고 니탄네 탓한 거 외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렵게 또 대구 시민들의 경북 도민들의 많은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은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저 같은 여당 정치인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뭐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좀 하기 어렵습니다. 통일 정책이 뭐냐고 물어봐도 제가 좀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교육 정책이 뭐냐 물어봐도 뭐 사교육 때려잡기 정도만 기억나고 별다른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양당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지를 직시하지도 못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때 우리가 많은 시대적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AI가 활성화되면은 과연 지금 우리의 직업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인가?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출산을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은 축소 사회가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젊은 세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많아요. 그런데 매번 정치권에서는 상대가 더 나쁜 사람인 걸 증명하기에 노력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나쁜 사람인지 이거 증명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예.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진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가리지 않고 뜻을 같이 한다면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보수가 그럼 보수 이념을 강하게 내세워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 무슨 국민의 삶의 문제를 접근했느냐. 지금 국민들한테 기억나는 건요. 아니 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어떻게 옮기느냐 갖고 시간 낭비하고 이번에도 보면은 선거 때 다급해가지고 메가 서울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지금 평가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말초적이고 단편적인 것들만 건드리지 뭐 보수의 이념에 근거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유라는 이념을 내세웠는데 그러면 정치적 자유, 발언할 자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장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보수 진보 다 오염됐고요. 저는 제가 항상 주장한 대로 논쟁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아까 말한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해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토론을 해야 합리적인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조금만 주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은 너 나가서 얘기해라 이래 버립니다. 예. 대통령 비판하려면 당 나가서 얘기해라. 그게 무슨 당입니까? 예. 저는 그런 정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12월 말까지 당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 이게 이제 신당일 텐데 국민의힘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어쨌든 3당 합당을 통해서 탄생한 대통령인데도 전격적으로 하나회 해체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 청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윤핵관이나 아니면 주변의 간신배들이 어떤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인요한 위원장 내세워가지고 윤핵관님들 제발 무슨 물러주지 않겠습니까? 윤핵관이 지금 물러나는 게 무슨 구국을 위한 결단이라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시간 끌고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은 단칼에 쳐내야 되는 것이고 애매하게 윤핵관이와 엮어가지고 예를 들어 대구만 해도 중진 정치인 중에 보면 뭐 주호영 대표 이런 분들 주호영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실정에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냉정하게 평가해야죠. 그런데 지금 또 대구에 누구 내리 꽂으려고 결국 이런 사람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실 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라는 거는 거학과 싸우고 그리고 결국 정치권의 정화를 하라는 내용이었을 텐데 지금 1년 반 동안 뭐 이재명 대표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결국에는 1년 반 동안 성과 낸 거는 여당 정치인 쳐내는 것밖에 안 했어요. 보십시오. 이준석 쳐냈지, 유승민 쳐냈지, 나경원 쳐냈지, 안철수 쳐냈지, 홍준표 쳐냈지. 이제는 주호영까지 쳐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게 내부 총질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처럼 그 혁신위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모든 혁신이나 변화라고 하는 거는 혁신은 가죽 벗긴다는 얘기고요. 쇄신은 진짜 뭘 뼈를 깎을 정도의 그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하는 건 혁신도 아니요, 쇄신도 아니요, 쇄신입니다. 떼미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이거는 이렇게 이 속도로 가가지고는요, 21세기 내로 저는 혁신위가 목표 달성 못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부산에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네.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인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 열어두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와 별개로 이분의 어쨌든 전술이라는 거는 이미 정치인들에게 다 간파됐습니다. 그냥 만나서 좋은 게 좋은 건지 하려는 거거든요. 자, 유승민 의원을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했다고 본인이 밝히셨습니다. 근데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 코리안 젠틀맨. 지금 사람 평가하고 다닌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유승민 의원 성격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분 2시간 동안 얘기했으면요. 조목조목 이걸 바꿔야 된다, 저걸 바꿔야 된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듣고 와서 한다는 말이 유승민 코리안 젠틀맨. 도대체 코리안 젠틀맨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까? 살면서 그런 말 써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저 만나러 와가지고는 다짜고짜 만나러 오고 그래가지고 뭐 저를 어떤 사람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종차별주의자요? 어떻게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그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또 김종인 위원장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같이 고단수인 분들은 딱 보시자마자 인요한 위원장이 뭐 말 듣는 척만 하고 나가가지고 별소리 안 하겠구나 하니까 바로 따라 나오셔가지고 환자는 국민의힘이야 이렇게 기자들한테 밝히지 않으십니까? 거기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표 보십시오. 홍준표 시장. 딱 이제는 뭐 비공개로 만나가지고는 내 의사가 전달 안 되겠다 하니까 기자들 다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공개된 장소에서 타박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진짜 경청할 자세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는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와서 그냥 듣고 잘 만났다 코리안 젠틀맨 이런 거 하는 거로 지금 여당의 위기가 극복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뇨한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께서 이제 서울 노원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100%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홍 시장이 그 서울의 동대문구에서 오래 정치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여당이 굴러가 가지고는 서울 특히 강북 지역 수도권 일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합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것보다 더 어려운 도전인 신당으로 대구 뚫기 이것도 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거고요. 예. 저는 홍준표 시장이 사실 항상 당의 비주류처럼 말씀하시고 공격도 받으시고 최근에는 뭐 징계까지 뭐 받으셨지만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홍준표 말이 맞다. 이게 젊은 층에서 반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요. 때로는 홍준표 시장도 맞는 말인데 왜 저렇게 세게 얘기하냐. 저분은 나이 드셔서도 싸가지로 내 대상이 되신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갓쓰고 예절 차리면서 개혁하길 바라느냐. 저는 지금 시장의 홍준표 시장 같은 당의 대표를 2번 지내시고 대선 후보까지 지낸 어른이 하는 말을 당이 가볍게 넘긴다고 한다면은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한길 대표나 아니면 임요한 위원장 아니면 윤석열 통 이런 분들이 당에 오신 지 1,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 계속 계셨던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가볍게 들립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전 대표의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대구에 오셔서 이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에 입문시킨 분이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전당대회 때 대구 연설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고마움이 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치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제가 성공한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준석을 정치인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안 만나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키즈라는 별칭을 달고 있는 제가 어쩌면 정치 개혁을 이뤄내고 성공하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뵀을 때 저도 당당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자랑스러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전당대회 때 대구에서 였던 연설, 뭐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네.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 전 대표를 아끼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 물론 기대도 있지만 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전당대회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엑스코에서 탄핵 강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 탄핵의 강을 넘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대구 경북의 그 시민들이 호응해 주셨기 때문에 저 이준석이 당대표직 성실하게 수행하고 대선 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감히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탄핵의 강이 아니라 이념의 강을 한번 넘을 때가 됐습니다. 이게 96년도에 15대 총선에서 대구 경북의 시민들은 한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선택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게 벌써 27년 전, 28년 전입니다. 예. 지금 60대가 되어서 70대가 되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너무 사랑해가지고 국민의힘을 꼭 지원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30대일 때, 40대일 때는 결국엔 무엇이 대구를 위해서 옳은지에 대해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손자들을 위해 가지고도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게요. 제가 요즘 서울에 있으면서 기사 볼 때, 방송 볼 때 가장 마음 아픈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여론조사 기사에 있어가지고 붙는 말이 있습니다. 60대,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아니면은 T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다못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도요. 사실 지방이기 때문에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요. 대구의 정치인이라면은 메가 서울이라는 것을 반대 의견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방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T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가 있다? 특히 그럼 TK에서는 무엇을 보고 찬성하는 것이냐?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시는 여론조사 기사를 보도하거나 방송에서 볼 때 TK를 제외한 60대, 70대를 제외한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도록 나머지 세대, 다른 세대, 모든 다른 지역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그랬을 때 보수가 살아나고 결국엔 정치가 새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